안녕하세요, 드림 여러분. 오늘은 더 해빙이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해빙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입니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가요. 자, 제가 자기계발서 책을 좀 읽어본 경험이 좀 있지만 사실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마음이 풍족하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을 해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런 좌절감이나 그런 마음에 좀 휩쓸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빙이라는 책은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면서 그래. 내가 무엇이 그동안 잘못됐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풍족함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미래를 초점을 둬서 왜 안 될까를 닥달하지 않았는가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책을 또 읽었었고 이 책은 정말 제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 꼭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서윤, 홍주연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책을 쓴 거고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해빙이다라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목차는 부를 끌어당기는 힘 해빙, 돈을 끌어오는 사람 대 돈을 밀어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감정에 답이 있다. 네 번째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다섯 번째 행운의 법칙, 여섯 번째 행운의 길을 걷다. 이렇게 큰 6가지 목차 안에 많은 이제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느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해빙이라는 그 말 자체는 정말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 감정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루라고 하는 서윤을 만나면서 그 홍주연이라는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누구나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릇이 크더라도 물이 바닥에밖에 없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물을 가득 채우고 싶다. 그러면 해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지만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패턴을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로 그 예전에 부정적인 그 감정을 꺾고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음에 그 편안함과 행복함을 충만하게 느끼는 그런 것을 해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그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고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정말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해빙은 그걸 빠르게 쉽게 가는 방법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그게 이제 뭐냐면 돈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진짜 부자는 정말 편안하게 여유롭게 돈을 대하지만 가짜 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빙을 하는 진짜 부자들은 남들보다 수십 배의 부를 끌어당기는 비결이 사람과의 좋은 인연에서 오는데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것을 소중히 가꿔가는 데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라. 좋은 인연은 가꾸고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귀인에 대한 이야기도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사사로운 소비를 할 때도 그 감정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감정의 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감정 신호등이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금 할 때 마음이 편안해, 좋아. 그럼 초록불. 불안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좋지 않아. 그러면 빨간불,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 다양한 가능성을 존재로 우리가 관찰하고 인지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된 모양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해빙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준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에서 시끄러운 게 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내 내면을 듣고 있지 못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더라도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와닿았죠.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에서 편안함으로 해방감을 느끼려면은 편안한 해빙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의 근력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력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팔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뭐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감정도 상반된 감정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단지 어떤 게 더 상승세고 어떤 게 더 낮은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탄탄하게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볼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근육도 뭉치고 막 몸이 힘든 것처럼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 긍정적인 사고든 돈에 대해서든 마음 편안하게, 우주의 아주 편안한 기운,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로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바다가 항상 잔잔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파도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폭풍도 오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오더라도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잘 갈 수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감정 다음에 제가 또 하나의 좀 더 충격을 받은 거는, 너무 간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간절하다는 것은 내면에 그게 부족하다라는 그 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간절하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마음도,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불안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르는 몸을 맡기는 것이 해빙인데, 너무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은 거칠거칠한 바닥 위에 무거운 상자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면 더 마찰력이 생겨서 끌고 가기 힘들다.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해빙 노트를 작성해봐라. 그래서 일기를 쓰듯 구체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날이 그날이고 뭐 색다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게 감사했고 어떤 게 좋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거에 충만함을 느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써간다면 그게 하나의 점으로 이어져서 정말 제가 가고자 하는 꿈과 성공의 길로 그렇게 가는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해빙노트를 간단하게 이제 가계부에다가 매일매일 이제 가계부 정리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하게는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운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에는, 행운은 곱셈의 법칙이라는 거죠. 행운이 있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력이 0이면 행운이 없다는 거 반드시 하면서 행운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기세, 그리고 그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상승세라는 게 중요하다는 일이 또 나와요. 그래서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의 생활과 어떤 믿음과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내가 꼭 갖춰야 될 거를 무의식에 심어 넣는데요. 그래서 무의식은 정말 자연의 법칙이고 내가 그 씨앗을 뿌린 만큼 열매를 그대로 수확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무의식에는 있음을 입력해야 된다. 오늘 흐름 그리고 그 각인시키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다 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짚어봤던 거는 여기에서 상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생은 자신의 부에 대한 확실한 투자 방법인데 이제 그와 비슷한 단어로 나눔도 있고 윈윈도 있고 상생이 있어요. 근데 나눔은 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냥 주는 거. 윈윈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 그렇지만 상생은 내가 먼저 베풀어서 우주의 에너지에 좋은 기운을 줘서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의미도 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좋은 인연만 있는 건 아니죠. 악연도 있죠. 근데 그 악연을 빠져나오려면은 먼저 준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대하다 보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든다고 합니다. 토성 리턴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토성 리턴일 때는 자각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그때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 퀀텀 리프가 가능한 시기다 라고 나오면서 28살에서 30세, 58세에서 60세 이렇게가 토성 리턴이라고 하지만 또 사람마다 또 토성 리턴이 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늦은 때라는 없다라는 거. 지금 내가 행운을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해빙을 지금 시작하면은 그때가 이제 좋은 때라는 것도 또 와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잣대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나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책이 끝을 내는데, 이렇게 그 그루를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만나서 얘기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처럼 내려간 책이기 때문에 읽는데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 감정에 달려있다. 해빙, 내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있는 것에. 그리고 정말 물 흐르듯이 내가 내 자신을 찾아서 가야지만 진정한 나로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